우리가 네슬레가 네스카페라는 인스턴트 커피로 커피 사업을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빅3 정도에 들어가는 위치를 차지했어요. 자, 그런데 80년대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처음 출발은 뭐 초라했죠. 카페로 출발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체인이 되더니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커피 사업에 새로운 이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의 강자였던 네슬레 입장에서는 스타벅스가 개척해 놓은 고급 커피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사업적으로 배가 아팠겠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만들어 놓은 고급 커피 시장에 우리 네슬레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고민 끝에 나온 첫 번째 사업이 네스프레소라는 브랜드로 시작된 그 커피 캡슐 사업이었는데요. 이 네스프레소라는 사업은 그 커피의 종류 중에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고객이 쉽게 내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커피 머신과 캡슐을 팔아서 고객들이 그 두 개를 산 다음에 이제 머신에다 캡슐을 넣으면 에스프레소 한 잔이 나오니까 굳이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네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네슬레가 스타벅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였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네스프레소라는 사업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는 것이죠. 단순히 얼뜻 보기에는 네슬레라는 회사가 그 커피 머신하고 캡슐하고 신제품을 개발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단순히 신제품 하나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스타벅스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제 우리가 학습했던 본원적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기본 요소하고 이 네스프레소 사례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원적 비즈니스 모델에서 반드시 분석해야 될 요인이 5가지다 말씀을 드렸죠. 목표 시장을 의미하는 who, 또 가치 제한, 그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what,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전달할 것이냐, how에 대한 것을 2개로 나눠서 내가 꼭 해야 될 핵심 역량, 또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핵심 파트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수익 모델에 대한 why,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에는 네스카페 모델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 시장, 가치 제한, 핵심 역량, 핵심 파트너, 수익 모델이 있는데 네슬레가 원래 본인들이 했던 인스턴트 커피 제조업은 어떻게 했느냐? 목표라는 시장은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이제 커스터머라고 해서 그냥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 시장을 했던 거고요. 그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저가의 인스턴트 커피를 판매했던 것이죠. 자, 초반에는 인스턴트 커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인스턴트 커피 한 봉지를 뜯어서 넣고 물만 부으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으니까 초기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죠. 자,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네슬레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 역량이 필요한데요. 인스턴트 커피 제조 역량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소매점 관리도 중요한 것이 네슬레가 네스카페라는 인스턴트 커피를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소매점을 통해서 팔기 때문에 소매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고객들의 접점인 소매점에서 제품이 잘 팔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 역량과 소매점 관리 역량이 중요하고요. 자, 파트너는 누구냐? 2 세력이 있었는데 당연히 커피의 원료인 원두를 구매하는 커피 농장은 당연할 것이고 인스턴트 커피를 판매하는 소매점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죠. 자, 그리고 수익 모델은 마진은 적지만 인스턴트 커피를 저가로 팔아서 볼륨을 키워서 적정 수익을 거둔다. 이게 이제 네스카페의 모델, 전통적인 네슬레의 인스턴트 커피 사업 모델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릴 네스프레소는 그럼 다른 거냐? 완전히 다르죠. 일단 목표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대중시장이 아니고 프리미엄 시장을 노립니다. 에스프레소를 즐길 만한 그 정도의 값을 지불할 만한 그런 프리미엄 고객들, 고소득 고객이 목표 시장이 되겠고요. 또 일부지만 소규모 카페도 목표 시장이 됩니다.
이건 좀 의아하실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카페면은 네스프레소 같은 작은 기계가 아니라 큰 기계를 쓰게 되죠.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 가보시면 그 매대 뒤에 보면 은빛이 나는 큰 기계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다양한 커피를 추출하거든요. 근데 소규모 카페는 그 기계를 들이기에는 너무 비용 구조가 안 맞습니다. 자, 그럴 때는 차라리 네스프레소 기계를 사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카페도 목표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한테는 저가의 인스턴트 커피를 파는 게 아니죠. 예, 프리미엄 에스프레소 커피를 가치로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했는데 네슬레의 판단은 가루 커피 같은 걸 만들어서는 절대로 고급 커피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커피 캡슐이죠. 그래서 커피 캡슐을 네슬레가 직접 만들고 그 캡슐은 온라인이나 본인들의 직영 매장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직접 판매합니다. 대신 이제 커피 머신은 파트너인 소매점을 통해서 판매하고 생산도 네슬레가 설계를 하지만 직접 만들지 않고 외주를 줘서 기계업체가 커피 머신을 직접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 모델도 그 저가로 인스턴트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고 커피 캡슐은 고가로 팔고 커피 머신은 상대적으로 저가로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 머신을 사게 한 다음에 거기에 소모품인 커피 캡슐을 고가로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5가지 요인별로 2개의 사업을 분석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당연히 2개 사업은 5가지 측면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 네슬레지만 네스프레소 사업 모델은 네스카페의 사업 모델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스타벅스와 경쟁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